낡은 차림의 노인이 매일 거액의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시장에서 30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해온 박성호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오래된 점퍼를 입은 75세의 할머니가 매일 오후 2시 정각이면 나타나 참치회 20kg를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 많게는 석 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 할머니가 오직 현금으로만 결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를 끌며 공병을 수거하던 생활보호 수급자였습니다. 한 달에 겨우 3만 엔을 벌던 할머니가 어떻게 하루에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수산물 가게 주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놀라운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화요일 오후 2시 노량진 시장 근처에 있는 박성호 수산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계곡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검은 점퍼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앞이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는 양말이 살짝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곳을 30년 동안 지켜온 수산물 가게의 사장 박성호 씨는 손님을 맞이하려 고개를 들었다가 그 순간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동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가 튀어나왔을 텐데 그날만큼은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 박성호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노량진 시장 주변에는 주로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들이 오갔고 이런 차림의 노인은 보통 시장을 잠깐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조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수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참치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온 아주 신선한 물건입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이 선명했고 가장자리는 달아 해질 대로 해져 있었습니다. 20kg이요. 주세요. 그 순간 다카아 씨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20kg 말씀이신가요? 네, 20kg이에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참치 한 근 1kg에 30만 원, 20kg이면 600만 원. 대가족의 잔치나 회사 회식이 아니라면 개인이 20kg나 주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라니요. 할머니, 20kg이면 어른 10명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박성호 씨는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 씨의 눈은 다시 한번 크게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1만 원짜리 지폐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폐에서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틀림없어요. 20kg 맞습니다. 여기 돈이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1만 원짜리 지폐가 600장, 정확히 600만 원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600만 원 어치의 참치회를 산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말을 끊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마치 동네 슈퍼에서 두부 한 모를 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으로 손님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20kg이면 양이 많아서 손질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30분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닭하하시는 직원들을 불러 참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움직이면서도 그는 계속 힐끔힐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를 꺼내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정면만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는 듯 했습니다. 참치회를 포장하는 동안 박성호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 수많은 추측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차가운 참치회는 스티로폼 상자 4개로 나눠 담아야 할 만큼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닭하하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밖에 리어카가 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박성호 씨와 직원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앞 기둥에 녹슨 리어카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고 바퀴 하나는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공병이나 폐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닐 법한 아주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스티로폼 상자들을 리어카에 실어주고 있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20kg인가요? 닭하하시는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의 그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이미 굽은 허리를 더 숙인 채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끼익거리며 멀어져가는 바퀴 소리는 어딘가 애처로우면서도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요?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내다니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닭에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30년 장사하면서 저런 손님은 처음이야. 설마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요즘은 돈 세탁 같은 것도 많다잖아요. 닭에다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닭하하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 역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구멍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500만 원 어치 회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막 은행에서 인출한 것처럼. 새 지폐 1만 원짜리로만? 이상하네. 혹시 누군가가 부탁한 건 아닐까?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박성호 씨는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내일 정말로 할머니가 다시 온다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 다시 올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박성호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계로 향했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가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똑같이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성호 씨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박성호 씨는 다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말할지 긴장되었습니다. 오늘도 참치로 20kg 주세요. 그리고 아가미 부위도 조금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는 다시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전부 새 지폐였습니다. 1만 원짜리 600장,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할머니, 이렇게 많은 회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더 묻지 않고 손질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런 차림의 할머니에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 걸까? 매일 600만 원씩 쓴다면 한 달이면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괜찮은 걸까? 박성호 씨는 회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기묘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3일째도 변함없이 할머니는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단 1분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박성호 씨는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쌀쌀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 점퍼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이제는 인사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할머니 역시 익숙해진 듯 고개만 가볍게 끄덕인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참치로 20kg이랑 아가미 부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때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리어카에 스티로폼 상자가 이미 2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박성호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미 스티로폼 상자가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그 말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무언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리어카 위에는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두 총각 내 정육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회를 손질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다 됐습니다. 포장이 끝나자 닥하하시는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모두 새 지폐였습니다. 1만 원짜리 지폐 600장을 세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돈을 세는 동작만큼은 정확했습니다. 4일째, 5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 같은 양을 주문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5일 동안 할머니가 쓴 돈만 해도 3천만 원. 박성호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6일째. 그날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라면 오늘은 오지 않겠지. 박성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되자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놀란 박성호 씨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을 받아 얼굴만 대충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기 걸리세요. 옷이라도 조금 말리고 가세요. 아니요. 빨리 가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 무감정하던 말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박성호 씨는 회를 포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늘에 한해서 자주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초조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포장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돈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모두 새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세는 손은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고 할머니는 허둥지둥 주워 올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건네고 서둘러 스티로폼 상자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습니다. 박성호 씨는 창문 너머로 리어카를 끌고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지나치게 다급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이상합니다. 저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전화를 받은 뒤 더 급해진 걸 보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일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관은 말을 멈췄지만 모두가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지인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박성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와야 했습니다. 이미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쓰였고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대기 중이었고 아내와 다른 상인들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로 17일째야. 총액이 2억 원을 넘었어. 상인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오후 2시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오늘도 할머니는 올 것인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가? 그날 아침 박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2억 5천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소비로 보기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날 보였던 할머니의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 눈앞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협받는 사람의 표정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 가득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일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는데 그 할머니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전화 받고 나서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로 신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 말이 옳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할머니가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몰랐습니다. 박성호 씨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신고하자. 더 늦기 전에. 오전 10시쯤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성호 씨, 큰일이에요. 옆 동네 상점가에서도 그 할머니를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라고요? 박성호 씨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서 장사하는데 어제 할머니 얘기를 했더니 자기 가게에도 비슷한 할머니가 온다고 하더군요. 매일 오징어랑 새우를 각각 100만 원씩 사간대요. 박성호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하루에 쓰는 돈이 1250만 원이 아니라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떡집에서도 150만 원, 주먹밥 가게에서도 100만 원씩 쓴답니다.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최소 1600만 원, 보름이면 3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하군요. 박성호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상점가 회장이 들어왔고 그 뒤로 경찰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씨,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관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윗선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에게 더 큰 위험이 가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피해가 더 커질 게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결심을 굳혔고 경찰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성호 씨는 할머니가 처음 나타난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현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일
모두 새 지폐만 사용한 점, 그리고 전날의 수상한 전화 통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도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미순 씨가 맞습니까? 네. 변두리 빌라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까지 공병수거를 했다고. 맞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였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무언가를 더 적으며 말했습니다. 공병을 주어 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1,600만 원씩 쓴다.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산 물건은 그날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집 냉장고에는 그날 산 것만 있고 매일 비어 있다더군요. 그것도 수상하군요. 대체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직원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혼자 사시는 분이 말한 아이들이란 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아동 관련 시설 같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시설과는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오늘 그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면 제가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가게 한쪽에서 대기했다. 박성호 씨와 아내, 직원 역시 긴장한 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 2시가 된다. 하지만 이상했다. 2시가 되어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2시 5분, 10분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상하네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직원이 걱정스레 말했다. 박성호 씨 역시 불안해졌다. 혹시 어제 누군가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던 걸 눈치챈 걸까? 2시 30분이 되자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직접 할머니 댁에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성호 씨가 나섰고 아내도 따라 나섰다. 세 사람은 급히 변두리 마을로 향했다. 골목길에 비탈을 오르며 박성호 씨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설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마침내 낡은 빌라가 보였다. 저기 사람들 모여 있네요. 아내가 가리킨 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경찰관이 먼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무슨 일입니까? 아, 경찰관님 미순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근처에 살던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박성호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요? 1시간쯤 전에 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관도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성호 씨와 아내도 뒤따랐다.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매우 약했다. 옆에서는 이웃 할머니가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경찰관이 불렀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말에 박성호 씨는 가슴이 꽉 막혔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그때 경찰관이 방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다. 이건 뭡니까? 노트를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 그리고 보호시설, 아이들 같은 단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일종의 장부 같군요. 경찰관이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박성호 씨도 옆에서 들여다보았다. 매일 얼마를 쓰고
어디로 보냈는지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때 아내가 외쳤다. 여보, 이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은 오래된 장롱이었다.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여러 서류, 그리고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경찰관이 통장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잔액 40이요. 40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성호 씨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통장에 42억이 넘는 돈이라니. 이거 진짜 맞습니까? 박성호 씨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경찰관은 통장을 자세히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2023년 8월 15일 42억 원이 한 번에 입금돼 있습니다. 그 이후 매일 수백만 원씩 인출된 기록이 있어요. 박성호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완전히 범죄 아닌가요? 한 번에 42억이라니. 입금 내역에는 단지 타행 이체라고만 적혀 있었다. 송금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너무 수상합니다. 경찰관은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대규모 금융 범죄 혐의입니다. 박성호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정말 큰 범죄에 연루된 걸까? 사장님, 이거 완전히 큰일 아닌가요? 조폭이 국제적인 자금 세탁 같은 거.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3개월 전부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서류 같은 걸 들고 잠깐 이야기하고는 갔죠.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다. 그 순간 경찰관이 다시 통장을 보다가 멈칫했다. 이상하군요. 매일 정확히 1,600만 원씩만 인출돼 있습니다. 단 1원도 오차 없이요.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그때 무전에서 응답이 왔다. 지원팀 10분 내 도착 예정. 금융청 수사관도 옵니다.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박성호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할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다. 그때 경찰관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남성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2015년 7월 5일 정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아들인가 보군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용한 겁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원팀이 도착하고 있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암에 걸린 상태였다. 암이 악화되어 길어야 1년이라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곧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지만 결국 먹지 못하고 떠난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시내의 노숙인 보호시설과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음식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그 업소용 냉장고도? 네. 보호시설에서 설치해줬어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성호 씨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2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아들이 집 앞에 놓여있던 신선한 참치회.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왔던 끝내 전해주지 못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 회를 떠올리며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다시 참치를 사와 제단에 올렸다. 아들아, 어서 먹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회야.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먹고 가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칠어진 손으로 급여 봉투를 꼭 쥐고 수산물 가게로 달려갔을 아들의 모습이 선명했다. 아들아, 거기서 기다려. 엄마도 남은 시간 열심히 살다가 금방 갈게. 현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을 다 쓰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아들이 원했던 일을 내가 대신 이루어야 해요. 나중에 만나면 말해주고 싶어요. 아들아, 엄마가 내 뜻대로 했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라고요. 경찰관도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하셨어야죠. 그리고 조용히 부탁했다. 이 일을 끝낼 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고 싶어요.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박성호 씨도 아내도 경찰관도 모두 울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참치회를 샀던 아들. 그 회를 들고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 모두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병실을 나온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복도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군요. 경찰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범죄자라고 의심했던 분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박성호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때 박성호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상점가 회장이었다. 박성호 씨, 어떻게 된 거야? 그 할머니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거야? 박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회장님,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시장의 작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였다. 박성호 씨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했다. 로또 40이요? 사람들이 놀랐다. 아들의 사고, 말기 암 판정, 남은 시간을 나눔에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셨군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먼. 그때 아내가 손을 들었다.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할머니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직원이 일어나 말했다. 지금이라도 도와야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발적으로 음식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오후 2시에 시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 할머니를 맞이했다. 그날 이후 시장은 변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이 리어카에 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아들의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 사람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기부와 자원봉사가 이어졌다. 한 달 뒤 아들의 나눔 냉장고가 시장 한편에 설치되었다.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다. 할머니는 개막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는 생각했다.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다. 1년 뒤 봄날 박성호 씨는 묘지를 찾아 참치회와 술을 올렸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오후 2시면 시계를 보았다.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다. 시장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의 나눔 냉장고가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있었다. 입구의 작은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나누는 스키지. 화려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눔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임을 할머니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중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다.